자, 요 지문은 3주 특강님 원래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고난도로 배치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좀 그래. 어렵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 일단 첫 문장에 일단 킬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3년 전에 인더웨이가 나오는데 얘가 생각보다 중요했을 거야. 그러니까 구문독해에서도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봐. 우리가 자 선생님 낮은 수준에서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해. on ing는 하자마자 사건 발생, in ing가 되면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 제시하면서 얘랑 결합하는 문장이 주제문 되는 거. 실전 독해에서는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실전 독해에서는 꽤 많이 나와. 그렇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 수단 방법이고 문제 해결 방법 제시. 그치? 나오는 빈도로 따지면 뒤에 게 더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그 선생님 때는 이거를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전치사에 대한 어떤 판단력을 요구해. 근데 이게 이제 수능의 관점으로 가면 위에 거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잡혀. 자, 봐봐. 우리가 on the way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장소의 표현이 나오면 명사인 경우에는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겠지. 그럼 이때 on이 진행의 느낌을 줘. 뭐뭐 하는 도중에. 사실 해석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 동의하지? 그 다음 얘는 일단 내버려 두고 얘는 앞에 이제 뭐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얘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얘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by the way 하면 이 부분까지만 얘는 뭐야? by the way 화제 전환일 때 쓰는 거지. 꼬맹이 하나가 중2인데 그 선생님이 연결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줬더라고. 사실 요즘에 뭐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조차도 연결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 문제 유형으로 사라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연결사는 by the way가 단독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by가 아까 위에서도 뭐였어? 수단 방법이었지. 그러면 뭐뭇을 거쳐서 또는 뭐뭇을 통해서 경유나 수단 방법이야.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는 자, 몇 년 동안 선생님이 수능 영어를 시작한 이래로 꼭 얘가 중요해. 이 앞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get이 나올 수도 있고 3년 전 수능에는 스탠드가 나왔어. 그리고 이게 빈칸 넣기 보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 넣기 보기에 이걸 내버리면 틀리라고 내는 거야. 또는 이렇게 첫 문장 이러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자, 브레인 와이어링. 자, 이때 브레인 와이어링은 우리가 일단 뇌를 어떤 신경만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두뇌의 회로라고 하면 되겠지. 뭐만 두뇌의 회로는 get in the way, 방해받는다야.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방해받느냐. 자, 봐. 자, 뭐뭇에 대한 두뇌의 회로들이 자, 뭐를 방해하고 있냐면 자, 얘가 또 이제 문제가 돼. 인게이지먼트 선생님이 올해 참 많이 강조했지. 비인게이지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약혼이나 약속, 서약이란 뜻도 되고 결합이란 뜻, 참가란 뜻도 돼. 그러면 자 인지적인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어. 어디에서? 완전히 어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단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건 자,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빈칸 넣기를 낼 때 최고 난이도가 되면 이 정도야. 첫 번째는 우리가 Cognitive Disengagement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선생님은 대충 이제 짐작하고 들어갔지만 선생님조차도 짐작밖에 못해. 아니 내가 뭐 뇌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뇌 분야 책들을 매번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지적인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하는데 뭐뭐가 방해된다요. 이 수고도 만만치 않고 이 키워드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에서 길게 매달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부연 설명이나 예시가 따라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 Cognitive Disengagement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오히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면 그냥 영어를 처리해버려. 응? 그다음에 자 블루마 어떤 그의 실험 그것은 생각보다 오래전이지. 뇌과학인데도 1927년에 수행됐던 그럼 거의 프로이드랑 동시대 인물이야. 프로이드가 얘보다 좀 더 빨랐겠다.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게 1927년에 수행됐던 그의 실험은 최초의 실험이었대. 데몬스트레이트 기억나지? 입증 증명하다, 선전 홍보하다, 시위하다. 선생님은 실험이니까 입증 증명으로 갈 거야. 뭐를 입증하는? 자, 이때 하우는 의문 부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우리의 뇌가 이때 뇌라고 했지만 브레인 와이어링이랑 별 차이 없는 거지. 우리의 뇌가 unfinished business,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고 증명했던 최초의 실험이었고, 특히 자 목표가 뭐였냐면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난 뒤에 unselected가 뭐야? 사실은 이게 이제 학술 영화의 특징이라고 선생님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야. 아까 여기에는 unfinished로 나왔나? 잠깐만. 얘를 unselected로 한 거야. 마무리 지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선택을 했어. 하지만 마무리 지었어. unselected 했어. 마무리 되기도 전에 unselected 했어. 이건 의식적인 레벨이지. 의식적인 레벨. 자, 여기는 근데 사실은 무의식이었잖아. 의식적인 레벨에서는 이제 포기했던 그러한 임무야. 그러한 자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실험이었대. 그러나 그 실험의 결과는 그다음 신스는 여기는 부사로 사용된 거지.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리플리케이트 반복되고 복제되어졌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 시뮬라 같은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동사로 리플리케이트를 썼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리케이트는 뭐야? 복제하다야. 유사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지. 실험자들은 자 아직까지는 어떤 실험인지 정확하게 몰라. 자 실험자들은 사람들에게 직소 퍼즐 직소 퍼즐에 일을 해보라고 시켰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게끔 했는데 그들이 뭐 할 때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러나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피실험 대상이겠지. 파티시펀트를 썼지만 참여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 자신들이 퍼즐을 마무리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 잠깐만. 이 표현이지만 이거는 그러면 뭐야? unfinished지. 마무리하지 못한 거야. even though 비록 그들은 other task 다른 임무에 투입되어진 거야. 다른 임무 마무리 짓지 못하고 퍼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피실험자에게 다른 인물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선생님 자 수능에서 이번에 쓸 수 있는 기법 중에 구문독해 장난짓 중에 이런 거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분도 대신은 건너뛰자. 웬 주어 동사지. 부사절 두 개에다가 주절이 여기 나오지. 일단 중간은 보지 마. 대신은 보지 말고 비록 그들은 다른 임무에 투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자들을 뭐 해보니까 테스트 검증하고 증명하고 실험해보니까 실험 대상이 돼보니까 그들은 뭐에 관한 unfinished task 자 마무리 짓지 못한 임무. 이때 마무리 짓지 못한 임무가 뭐야? 퍼즐이야. 응?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 영어에서 어떤 애가 리딩을 잘한다 또는 과학 논문을 잘 읽는다. 대학원에서 그러면 추상구체, 동리어, 반의어 이런 걸 잘 처리해야 돼.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쓸 수는 없어 절대. 약간씩 단어 뉘앙스를 바꿔야 되니까.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as 원급 비교 구조 보이지? other task 주어진 다른 임무에 비해서 다른 인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퍼즐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수학 문제보다도 빈도상 2배 이상 자기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도
진짜 EBS 교재 많이 하고 뭐 구문독해 많이 훈련시키지만 선생님이 10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구문독해 초반에 시켰던 거 기억나지? 재현이 보여? 이분도 웬 이분도 흔히 나오는 패턴이 아니지.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복잡한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랑은 좀 다르지.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킬러라고는 할 수 없지. 내용적으로 진짜 어려운 거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이건 솔직히 해보니까 선생님 꼭 이게 내가 할 때와 설명할 때 약간 난이도가 바뀌어. 얘는 별표 4개짜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원이가 아마 이 부분에서 꼬였을 거야. 선생님은 사실은 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배경 지식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너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측 독해를 해버렸어 솔직히. 그리고 사실 한 이 정도 읽고 나서는 솔직히 답을 골랐어. 뭐 동의어 반의어 뭐 그런 걸로 이제 추론해서 골랐지만 실전에서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자 봐봐. 비록 그들은 자 여기 잘 봐. 선생님이 이 부분이 선생님이 오래 두려워하는 출제 코드 중에 하나야. 근데 문법 문제로 이걸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제 올해 이제 준동사를 갖고 껄끄러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예전보다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가 준동사에 부사 쓰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 올해 EBS 교재. 근데 여기 봐. 그러면서 선생님 또 강조했던 게 뭐야? 낫의 위치지. 자 지원아 여기 봐. 투부정사 앞에 낫이 있는 것과 앞에 있는 본동사에 낫이 있는 게 뜻이 같아 달라. 자 비록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집착하라고 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만 그럼 이거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한 거야?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한 거야? 무의식적. 아까 첫 문장이 무의식이었지. 그러니까 이 글은 의식과 무의식, 마무리한 일과 마무리지 않은 일 두 개의 비교대조 관념으로 시험 문제 낸 거야. 사실 냉철하게 보면 소재적으로는 어려운 소재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대조를 2번 이상 꺾어버리면 실전에서는 너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쉬운 소재라고 해도.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여기 봐봐.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은 거지. 생각하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지. 근데 이거를 어법 문제 내기가 굉장히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부정해 줄 때 낫 쓰는 거 알지? 하지만 이게 부정사나 동명사 앞에 낫이 붙었을 때와 본동사에 낫이 붙었을 때는 뜻이 달라질 수 있어.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2003년, 2004년에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법 문제 출제 코드를 했을 때도 요거 갖고 그때 이제 메가스터디 시절에 최초로 만들었던 데는 문법책인데 문법책만 350페이지였어 내가. 근데 그때는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낫의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거든. 보통 여태까지 지금 최근에 문법은 2단어 이상은 밑줄 잘 안 긋잖아. 순서 같은 거 안 물어보니까. 그럼 낫만 밑줄 그었을 때 이게 시험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낫의 위치가 만약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게 준 동사를 부정해 주는 건지 본 동사가 의미적으로 부정되는 게 맞는지. 여기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게 맞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수학 문제 대신 준 거지. 오케이? 이거 내면 전국 1등 하는 애들조차도 틀릴 수 있어. 선생님이 경계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능은 마지막 순간에는 선생님은 마지막 그래. 항상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해 줘. 그러면서 이제 마음적으로 어떤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이것까지 낼 가능성은 거의 1, 2%밖에 안 되지만 이해되지? 그치? 자 그러면서 그러면 봐봐. 뭐뭐에 대해서 두뇌의 회로가 자 Cognitive Disengagement가 뭔지 알겠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서 Engagement가 약혼이라면 Disengagement가 뭐야? 파혼이지.
즉 마무리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거, 분리 못하는 거야. 분리 못하는 거. 인지적으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지적으로 떼어내지 못하는 것이 자, 우리의 뇌가 인지적으로 뭐를 떼어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지. 그러면 우리의 뇌가 뭐에 대한 뇌야? 창의력이야? 아니지. 네거티버티? 부정성 아니지. 자, 마무리 짓지 못한 일, unfinished와 유사한 일. 그러면서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뭐 한 거야?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하지. 대조 반이어로 답이 떨어지지. 응? 단어형 빈칸 넣기에서 본문 내용과 반대말로 답이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거야. 요 출제 기법이 단어형 빈칸 넣기나 빈칸 넣기에서 쓸 수 있는 올해 11월 수능에서 구사할 수 있는 기법이야. 글의 논지와 반대되는 걸로 답이 나오게끔. 오케이?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왜냐면 사실 이 얘기는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원인 분석에서 머물렀을 거야. 자, 3번 살아남지. 그치? 봐봐. 경쟁이야? 경쟁은 두 실험 집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부담스럽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니까 이거는 전혀 낙동강 오리알이지. 응? 응? 그러니까 아마 지원이 혹시 몇 번이라고 했어? 경쟁은 절대 아닌데.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선생님 네거티버티 정도. 근데 실전은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 마무리 짓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걸 설명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예상대로 원인 분석으로까지밖에 못 나가지. 이러한 사실은 뭘 설명해 주냐면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게린더 웨이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루프는 올가미 같은 거 또는 고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거든.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 그들이 어떤 목표나 상황을 때려쳤을 때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고 의역해버려. 때려쳤다라고 하지. 마무리 지은 거야? 중간에 포기한 거야? 중간에 포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 더 플러스 형용사 추상명사가 돼야 되지. 이걸 약간 의역한 거야. 우리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이 many people이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되돌아가서 우리가 시작했던 이 일을 뭐 하게끔 마무리 짓게끔 만드는 거지. 무의식 되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 나름 깔끔하게 쓴 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충분히 이 정도 출제 가능성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